내가 귀 먹었냐?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야, 물 좀 떠와.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물 좀 떠오라니까. 귀 먹었냐? 지연은 침대 모서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오늘도 시작이에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등신 같은 년아. 네. 지금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5년 동안 학습된 반응이었어요. 지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지뢰밭을 걷듯 방문을 열었어요. 살아남아야 해. 오늘도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돼. 복도를 지나며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되뇌는 주문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텼다. 살아남기 위해. 부엌 정수기에서 물을 따릅니다. 컵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손이 떨려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컵을 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뭘 그렇게 느려, 진짜. 물 한 잔 떠오는데 10분이 걸려. 아직 2분도 안 지났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은 더 큰 폭풍을 부르니까요. 여기. 지연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호성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물이 이렇게 미지근해? 너 진짜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지? 죄송해요. 다시 갈게. 다시면 뭐가 달라져? 너 같은 년은 평생 그 꼴이야.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컵이 날아왔습니다. 지연의 손바닥에 부딪히며 물이 튀었어요. 치워. 당장. 네. 이것이 지연의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25년 동안이요. 45세 박지연. 25년 전만 해도 그녀는 꿈 많은 문예 창작과 학생이었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연은 욕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피부, 60대처럼 보이는 45세였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꺼냅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화장품 통 안에 숨겨둔 것들이에요. 항우울제, 항불안제. 의사는 말했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요. 약 먹는 거 남편분이 아세요? 아니요. 모르게 먹어요. 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욕을 먹을 테니까요. 미친년이 약까지 먹어? 정신병자야? 그래서 숨겨서 먹습니다. 몰래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새벽 5시 30분. 지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계란을 부치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럼 또 욕을 먹으니까요. 뭘 그렇게 찡찡거려. 짜증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듣는 말이었어요. 6시 30분. 준호의 방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노크를 했어요. 부드럽게요. 아들에게만큼은 부드럽게. 알았어. 낮고 무기력한 대답입니다.
준호도 변했어요. 언제부턴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한창 꿈을 꿔야 할 나이인데 준호의 눈은 죽어 있었어요. 이 집이 아이를 죽이고 있어.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이 집의 분위기가, 저 남자의 존재가 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축 처진 어깨. 마른 체구였습니다. 엄마, 밥은 학교에서 먹을게. 아침은 먹고 가야지. 괜찮아. 시간 없어.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급히 김밥을 싸서 건넸어요. 그럼 이거라도. 준호가 망설이다 김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엄마, 힘내.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뭐해, 거기서 그 꼴로 앉아 있어? 호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됐어. 밖에서 먹을 거야. 양복을 입은 호성은 밖에서 보면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죠. 반듯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집에서 어떤 괴물이 되는지요. 돈 줘. 어제 드렸잖아요. 다 썼어. 빨리 안 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높아지고 지연은 지갑을 꺼냅니다. 호성 몰래 받는 편의점 알바비 한 달 120만 원이죠. 이것마저 들키면 빼앗길 거예요.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10만 원 내놔. 지난주에도 내가 10만 원 내놓으라고 했지, 안 들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을 더 꺼냅니다. 호성은 돈을 낚아채듯 가며 저녁 밖에서 먹을 거야. 니 알아서 해. 쾅.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이에요. 차려놓은 아침상.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밥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어요.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먹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열고 검색창에 칩니다. 이혼 방법 수백 번도 더 검색한 단어예요. 이혼 상담, 법률 구조, 가정폭력 신고.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25년 동안 갇혀 있으면 바깥 세상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연은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라요. 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이 집처럼, 나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텼다. 살아남기 위해. 내일도 버틸 거다. 이게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어둠이 밀려왔어요. 그 어둠 속에서 지연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죽지는 않아도 이미 죽은 건 아닐까? 보이지 않는 감옥. 철창도 없고 자물쇠도 없지만 가장 견고한 감옥. 오늘도 지연은 그 감옥에서 숨을 쉽니다. 겨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기 위해.
오후 1시였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이에요. 지연은 일어나 얼굴을 씻었어요. 뜨겁게 화장을 하며 얼굴의 흔적들을 지웠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10분. 이 시간만큼은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지연을 모르니까요. 아무도 욕하지 않으니까요. 편의점 문을 엽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연 씨 왔어요? 오늘 좀 어때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니요, 괜찮아요. 지연은 웃어 보였습니다. 연습된 미소예요. 가짜 미소죠.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속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죠. 지연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섭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요.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기계적인 말들과 기계적인 미소로 일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죠.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엽니다. 어둠이 지연을 맞이했어요. 텅 빈 집. 불을 켰습니다. 준호는 학원에 갔고 호성은 아직 퇴근 전입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어요. 고요가 무서웠으니까요. 이혼하고 싶다. 오늘도 이 생각을 합니다. 수십 번째, 아니 수백 번째 생각이에요. 하지만 생각만 했습니다. 실행하지 못했어요. 실행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7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응, 고생했어. 저녁 먹을래? 배불러요. 학원에서 먹었어요.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밤 10시 호성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다녀왔어요? 응. 호성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요. 지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무서운 고요였습니다. 지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천장을 바라봅니다. 금은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나처럼. 김 과장님 정말 부러워요. 아내분이 행복하시겠어요.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신입 여직원이 호성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죠. 호성은 겸연쩍게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당연하죠. 부부는 함께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남편이라고요. 요즘 젊은 남자들도 배워야 한다고요. 호성은 미소를 지으며 또 한 잔을 비웠어요. 김호성 45세.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과장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죠.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정도예요. 나쁘지 않은 수입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김 과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캠핑 갈까 해요. 날씨도 좋은데. 우와, 캠핑카 있으시잖아요. 부럽다. 가족들하고 자주 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캠핑카는 2년 전 3천만 원을 들여 산 것이었어요. 지연은 반대했었죠. 그 돈이면 준호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호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번 돈 자신이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자주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캠핑카는 호성 혼자만의 공간이었어요. 주말마다 혼자 나가서 낚시를 하거나 그냥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지연과 준호를 데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호성은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차 안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것이었죠. 저녁은 드셨어요? 준호가 학원에서 늦는데요. 호성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귀찮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호성은 알고 있었죠.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사람처럼요. 응. 호성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실로 향했어요. 양복을 벗어 의자에 던졌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술 많이 드셨어요? 물 드릴까요? 됐어. 그래도 됐다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호성은 침대에 누웠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했으니까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느낌이 좋았죠. 집에서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밖에서 김호성은 훌륭한 남편이자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호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캠핑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물론 혼자요. 거실로 나가자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 줘. 지연이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호성은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준호 생일인데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요? 호성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 캠핑 가. 하지만 준호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뭐가 중요해. 고등학생이 생일 챙기게.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네가 알아서 해. 난 바빠. 당신은 맨날 바빠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죠. 호성은 수저를 내려놓고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잔소리가 아니라 너 같은 게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기나 해? 나도 이래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호성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일이야?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게 버는 게. 내가 한 달에 350 버는데 너는 뭐 해? 당신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전업주부로 있으라고. 그러게 내가 먹여 살리는데 왜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준호 생일이라고. 등신 같은 게. 호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그릇을 집어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지연이 움찔했죠. 네가 알아서 해. 케이크든 뭐든 사서 챙겨.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호성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낚싯대, 의자, 쿨러. 지연은 부엌에서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학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가요? 캠핑. 오늘 제 생일인데. 호성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생일이 뭐가 중요해? 공부나 해. 성적이나 올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갔다 와. 준호가 나간 후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그릇 조각에 베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많이 아파서 이 정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죠. 호성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을 힐끗 보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호성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어요. 캠핑카에 올라탄 호성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답답한 집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지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준호의 우울한 얼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호성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죠. 이것이 자유였어요. 1시간쯤 달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호성은 차를 세우고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의자를 펼쳐 앉았어요. 맥주를 땄습니다.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며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고 힐링 타임. 가족이 최고. 거짓말이었어요. 가족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호성이 행복한 가정을 가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러워요. 저도 캠핑 가고 싶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죠. 호성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가 쌓여갔어요. 인정받는 느낌. 이것이 좋았습니다. 1캔, 2캔, 3캔. 맥주를 마시며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었어요. 낚시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혼자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성은 차 안에 들어가 누우니 깨어났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가 케이크 자르고 싶대요. 언제 오세요? 호성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다시 맥주를 땄어요. 밤 9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준호가 기다려요. 언제쯤 오세요? 호성은 짜증이 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이 받았습니다. 뭐야, 왜 자꾸 문자해? 준호가. 준호, 맨날 준호. 준호가 뭐가 중요해? 생일 따위. 하지만. 시끄러워. 나 오늘 안 들어가. 네가 알아서 해. 당신. 호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호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강.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요. 문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외롭지 않다고요.
그저 자유로울 뿐이라고요. 다시 맥주를 따서 계속 마셨어요. 취할 때까지요. 일요일 오후 호성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지연은 호성을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게 역할이야. 내가 안 해? 돈만 주면 돼요? 관심도 줘야죠. 호성은 비웃었습니다. 관심? 내가 얼마나 바쁜데. 주말마다 애 생일 챙기고 앉아 있어?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이 뭐가 중요해.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밥 줘. 차리고 있어요. 빨리 해. 배고파. 지연이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호성은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다녀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호성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네. 성적이나 올려.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 뭐? 호성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호성은 밥을 다 먹고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꺼내 SNS를 보니 어제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12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호성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요. 호성은 웃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모습뿐이니까요. 그리고 김호성의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월 350만 원을 버는 성실한 직장인. 캠핑카를 가진 여유로운 남자.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안에서 지연이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어요.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호성에게 지연은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호성의 삶을 위한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멀쩡한 남자, 그는 오늘도 완벽한 척을 계속했어요. 언제나처럼요. 지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일기를 쓰던 공책이에요. 앞부분은 대학 시절의 꿈들, 연애의 설렘, 미래에 대한 기대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중간부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결혼 후 지연은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 수 없었어요. 매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록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024년 11월 17일 월요일. 날짜를 적고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비. 지연의 눈물처럼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결심했다. 내 삶을 기록하기로.
객관적으로 보기로,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문장이 써졌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무거운 결심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마도 처음부터, 우리가 만났던 그때부터.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2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1999년 봄. 지연은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에요. 문예 창작과 학생이었죠.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호성을 만난 것은 도서관에서였어요. 그는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진지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지연이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처음에 호성은 신사적이었습니다. 배려심 많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멋진 남자였죠. 지연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 후 호성이 청혼했어요. 나랑 결혼해줘. 사법시험 붙으면 멋지게 살게 해줄게. 지연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지연은 고집했어요.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2000년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어요. 지연의 부모님이 2억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장인어른 장모님께 꼭 보답할게. 호성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연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호성은 사법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년 동안 계속 합격하지 못했고 그 사이 지연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학원 강사, 편의점 알바, 가정교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2002년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어요. 호성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애 키울 형편이야? 내가 시험 준비하는데? 하지만 지연은 아이를 지켰어요. 준호는 희망이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죠. 출산 후 한 달 만에 지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청소 일을 했어요.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호성은 시험 공부를 한다며 도서관에 있었어요. 당신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요? 애가 시끄러워. 내가 공부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고. 2005년 마지막 도전. 호성은 또 떨어졌습니다. 오수. 이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었어요. 나이도 30이 넘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호성은 처음으로 울었어요. 지연은 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일 하면 돼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호성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요. 지연은 공책에 썼습니다. 호성이 변한 것은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자책하더니 점점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생생했어요. 네가 더 벌었어야지.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요? 애 키우면서 일했잖아요. 변명하지 마. 네가 무능한 거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호성의 실패를 지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탓은 점점 폭력적인 언어로 변했어요. 2006년 호성은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판사가 될 사람인데 이런 회사에 다니다니. 하지만 월급이 나오자 조금 나아졌어요.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호성은 월급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썼어요. 술, 골프, 차. 가정 생활비는 최소한만 주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가족 생활비도 필요해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니도 일하잖아. 지연은 계속 일했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 가는 동안 편의점에서, 준호가 잠든 후에는 재택 알바를 했어요. 번역 일, 타이핑 일. 손가락이 굳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2008년 지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지연은 그 돈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준호의 교육비를 위해서 남은 돈을 예금했어요. 하지만 호성은 달랐습니다. 그 돈으로 집 사자. 내 명의로. 왜요? 제 아버지 유산인데. 우리 부부잖아. 내 명이나 네 명이나 똑같지. 지연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호성은 계속 압박했어요. 매일같이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지연은 굴복했어요. 2009년 그 돈과 전세금을 합쳐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호성의 명의로요. 고마워.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 호성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멈추고 손을 주물렀어요. 오래 쓰다 보니 손이 아팠습니다. 아니,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2페이지.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많았어요. 25년의 삶을 어떻게 몇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보니 오후 2시. 편의점 출근 전 남은 1시간 동안에도 지연은 계속 일기를 썼습니다. 2010년부터 언어 폭력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다. 바보, 멍청이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등신, 쓰레기, 너 같은 년.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되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012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유산으로 2억을 남기셨다. 호성은 또 요구했다. 그 돈으로 내 차 바꾸자. 나는 거부했다.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 그날 밤이 기억났습니다. 호성은 술을 마시고 왔어요. 돈 내놔. 안 돼요. 이건 준호를 위한. 준호, 맨날 준호. 그 돈 내가 관리할 거야. 안 돼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호성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호성은 놀란 듯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뺨을 맞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호성이 지연을 때린 것은요. 바닥에 쓰러진 지연을 내려다보며 호성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대들면 죽여버릴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욕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며요. 준호가 들을까 봐요. 다음 날 호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회사에 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도 그날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지연은 돈을 숨겼어요. 어머니의 유산을 비밀 계좌에 넣었습니다.
호성 몰래요.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 글자가 번졌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공책을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내 삶을, 내 고통을, 내 선택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인데도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호성이 열 수 없는 아주 작은 자물쇠.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편의점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일어나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25년 전 꿈 많던 소녀는 어디 갔을까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그 소녀는 이제 그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한 달 월급 120만 원이에요. 그 돈마저도 호성에게 빼앗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지연은 결심했어요. 기록하기로요. 모든 것을요. 호성이 가져간 돈. 호성이 한 말. 호성이 한 행동. 언젠가 쓸 날이 올 거 생각하며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나의 살. 첫 줄을 썼어요. 2024년 11월 17일.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 아버지 유산으로 마련. 호성명예. 차 호성 단독 사용. 캠핑카 호성이 3천만 원 들여 구입. 가족은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음. 월 수입 호성 350만 원, 지연 120만 원. 생활비 지연이 대부분 부담. 준호 교육비 지연이 전액 부담. 어머니 유산 2억 비밀 계좌에 보관 중. 숫자로 정리하니 명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지연이 이 가정을 지켜왔다는 사실이요. 호성은 무엇을 했나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썼어요.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학대했어요. 언어로, 무시로, 방치로요. 지연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어요. 지연 씨,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요. 네. 뭔가 달라요. 표정이.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편의점 화장실 거울이요. 그 속의 여자는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포기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눈이었어요. 기분 탓인가 봐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변화의 시작. 지연의 인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공책 한 권, 펜 한 자루. 그것이 지연의 무기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지연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건강검진 날이에요. 호성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이었어요. 오전 휴무라 오후 2시에 출근이었죠. 호성이 집에 있는 시간은 고작 이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요. 지연은 며칠 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오래전부터 미뤄둔 옷장 행거 설치로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해서 혼자는 힘들어서 부탁을 해보기로요. 괜찮겠지. 이 시간이나 있는데.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호성에게 부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요. 오전 9시 호성이 집을 나섰습니다. 건강검진센터는 집에서 가까웠어요. 30분이면 충분했죠. 12시쯤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준호도 학교에 가니 집은 고요했어요. 지연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구석구석 닦았어요. 호성이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래야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졌죠. 11시 청소를 마쳤습니다. 지연은 옷장으로 갔어요. 안방 옷장이었습니다. 새로 산 행거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샀지만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전동 드릴이 필요했고 높은 곳에 달아야 해서 혼자는 어려웠어요. 오늘은 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은 행거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샀던 전동 드릴 은창고에 있었습니다. 호성이 몇 년 전에 샀지만 거의 쓰지 않은 것이었죠. 11시 5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호성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지연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호성은 무표정했어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밥 줘. 네, 준비했어요. 지연은 서둘러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호성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호성은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먹었어요. 지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검진은 어땠어요? 그냥.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호성은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오늘 시간 좀 있죠? 왜? 행어 좀 달아주면 안 될까요? 옷장에. 호성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안 될까요? 이시면 출근하시잖아요. 나중에라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30분이면 되는데.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호성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지연을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행거를 달아달라고. 내가 나중에라고 했지?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호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어요. 이 시간. 고작 이 시간 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쉬게 해? 죄송해요. 그냥 뭐가 그냥이야. 너 지금 내가 쉬는 걸 방해하는 거야. 알아? 호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릇들이 덜컥거렸습니다. 내가 뭐야? 집수리공이야? 인부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싸가지 없는 년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화를 내니까요. 당신이 할 일도 아니고 그냥 행거 하나 다는 건데.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을 질렀어요. 호성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내가 할 일도 아니라고. 그럼 누가 해? 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무거워서. 무겁다고. 그럼 헬스장 가든가. 운동하든가. 넌 맨날 집에 처박혀서 뭐 해? 빈둥거리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일해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호성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일이야? 그거 알바지. 알바. 중딩도 하는 거. 지연은 더 이상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성은 씩씩대며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했어요. 행거 하나 달아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30분이면 되는 일인데. 30분. 25년 동안 지연이 준 시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호성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호성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뭐? 행거 하나 달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에요. 작은 부탁 하나 한 건데. 작은 부탁? 호성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너한테는 작은 부탁이지. 근데 나한테는 귀찮은 일이야. 알아? 30분이면. 30분이 뭐야? 내 휴식 시간이야. 이 시간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 쉬게 해? 호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당신은 쉬기만 하잖아요. 주말에도 혼자 캠핑 가고 평일에도 회사 끝나면 술 마시고. 뭐? 저는요? 저는 언제 쉬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알바하고 준호 챙기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업주부가. 전업주부면 뭐든 다 해야 해요? 노예예요? 뭐라고? 호성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오늘은 단축 수업이었죠. 준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을 들어 올린 모습. 어머니의 눈물.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성은 손을 내렸어요.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준호 왔어? 학교 일찍 끝났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속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대화하던 중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준호를 봤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준호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호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도 봤어요. 엄마한테 손 들어 올린 거. 맨날 그러시잖아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야, 이 새끼라고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밖에서는 좋은 사람 행세하지만 집에서는 괴물이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호성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은 재빨리 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야, 방에 들어가. 엄마. 들어가. 엄마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성이 비웃었어요. 좋아. 좋아. 이제 자식까지 나한테 대들고 앉았네. 호성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당신, 말 걸지 마. 꼴 보기 싫어. 호성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어요. 오늘 저녁 밖에서 먹을 거야. 그리고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대들면 가만 안 둘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제발.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품만이 위로였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약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는 강해. 엄마가 제일 강해.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더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지연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2024년 11월 25일. 오늘 한계치에 도달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썼어요. 행거 하나 달아달라고 부탁했다. 30분이면 되는 일. 하지만 호성은 폭발했다. 싸가지 없는 년,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봤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계속 썼어요. 이제 더는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끝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다. 이 결혼의 끝, 이 고통의 끝. 공책을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준비의 시작. 그리고 이별의 시작.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요. 작은 부탁 하나가 큰 폭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이 지연을 깨웠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용기를요. 이제 더는 아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에요.
호성도 준호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어제 결심을 적었던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체계적으로 기록하라기로 결심하고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어요. 기록 김호성의 언어폭력 및 경제적 학대. 제목을 쓰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지연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 오른쪽에는 내용. 표를 만들었어요. 날짜, 시간, 내용, 증인, 증거. 첫 줄을 채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오전 11시 55분 싸가지 없는 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발언 준호 목격. 쓰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오후 12시 10분 식탁을 주먹으로 침. 고성. 준호 목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연은 지난 일주일을 기억해내며 썼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후 10시 등신 같은 게, 너 같은 년 욕설 마이너스. 2024년 11월 20일 오전 6시 썩어 빠진 년 욕설 마이너스. 2024년 11월 23일 오후 8시 생활비 10만원 요구. 거부시 위협적 태도 마이너스.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쓴 내용을 바라봤어요. 검은 글씨들. 이상했습니다. 글로 쓰고 나니 현실감이 달라졌어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겪는 일, 참아야 하는 일. 하지만 글로 쓰고 나니 명확해졌어요. 이건 학대다.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학대야.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어요. 학대. 25년 동안 피했던 단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단어였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연은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또 다른 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상황 기록.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월급 350만원, 120만원 지연은 편의점 알바. 생활비 기여 월 50만원, 월 120만원 전액 호성은 식비 일부만 부담.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명확해졌어요. 호성은 자신의 수입을 자신만을 위해 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냈어요. 반면 지연은 자신의 수입 전부를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니, 자신의 수입뿐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까지요. 지연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25년 동안 가정에 기여한 금액. 부모님 전세금 지원 2억. 아버지 유산 중 집 구입 1억 5천. 어머니 유산 비밀 계좌 2억. 25년간 생활비 기여 약 3억 6천. 준호 교육비 약 2억 4천. 총액 약 11억 5천만 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1억. 자신이 25년 동안 이 가정에 기여한 금액이 11억이 넘어요. 호성은 급여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월 50만 원 정도. 25년이면 1억 5천이에요. 11억 대 1억 5천.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나는 이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었다. 호성이 아니라 나였다.
오전 5시 30분. 호성이 일어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연은 서둘러 공책을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야. 예상대로 호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침실로 갔어요. 물 좀 떠와. 네. 지연은 물을 떠왔습니다. 호성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던졌어요. 지연은 받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기록했어요. 2024년 11월 26일 오전 5시 30분 물컵을 던짐. 고압적 태도. 나중에 공책에 쓸 거예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호성이 식탁에 앉았어요.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호성을 관찰했어요. 예전에는 눈치를 봤습니다. 호성의 기분을 살폈어요. 하지만 오늘은 관찰했습니다. 기록자의 시선으로요. 호성이 밥을 먹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국이 왜 이래? 싱겁네. 죄송해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욕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와 비하예요. 지연은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오전 6시 음식에 대한 비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발언. 호성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회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돈 줘. 어제 드렸잖아요. 다 썼어. 5만 원만. 지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을 꺼내 건넸어요. 호성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요라는 인사도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즉시 공책을 꺼냈어요. 방금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물컵 던지기, 음식 비난, 생활비 추가 요구 5만 원. 기록이 쌓여갔어요. 오후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지연은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공책에 옮길 내용들이에요. 항목별 분류 필요, 언어폭력,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기로 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준호가 학원에 간 사이 지연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들을 만들었어요. 페이지 1 언어폭력 기록.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욕설 내용, 상황, 증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기억나는 것들을 최대한 적었어요. 11월만 해도 20건이 넘었습니다. 페이지 2 경제적 학대 기록. 호성이 요구한 돈, 사용 내역, 생활비 미지급 내역이에요. 11월 생활비 요구 총액 35만 원. 11월 호성 개인 지출 추정 차량 유지비 30만, 골프 50만, 술값 40만, 기타 30만 총 150만 원. 페이지 3 정서적 학대 기록. 무시, 조롱, 협박성 발언들. 너 같은 게 뭘 알아. 등신 같은 게. 꼴 보기 싫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페이지 4 방치 기록. 가족 행사 불참, 준호 무관심 가사 비협조예요. 준호 생일 불참 2024년 11월 25일. 준호 학부모 상담 불참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참석 안함. 가사 분담 요구 시 거부 행거 설치 거부 사건. 페이지들이 채워지니 점점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상했습니다. 고통을 기록하는데 왜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지연은 공책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 고통은 내면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지연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글로 써서 공책에 옮기니 고통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고통은 지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지연이 관찰하는 대상입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지연은 공책에 썼습니다. 나는 생존자다. 증거를 가진 생존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기록했어요. 아침, 저녁, 심지어 편의점에서 쉬는 시간에도요.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11월 30일 지연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11월 한 달 통계. 언어폭력 32건. 경제적 요구 15건 총 85만 원. 정서적 학대 메일 무시, 조롱, 협박. 가사 협조 0건. 준호와의 대화 0건.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2번. 거의 매일 욕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지연은 다음 페이지에 썼습니다. 이 기록은 증거다. 내가 겪은 학대의 증거. 그리고 이 증거는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힘이 생겼습니다. 기록의 힘. 사실의 힘. 증거의 힘이에요. 지연은 이제 무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로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로요. 진실이라는 무기로요.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가는 것 말고 진짜 외출이요. 20년 전에 샀던 연한 핑크색 립스틱. 그때 이후로 립스틱을 살 여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거울 속 여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 눈빛이 조금 살아있었어요. 엄마, 어디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도서관 좀 다녀올게. 도서관?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 외출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응. 책도 보고 할 일도 있어서. 그래, 다녀와. 엄마.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공책을 넣었어요. 기록이 담긴 공책이에요. 그리고 메모지, 펜도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12월 초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 이것이 자유의 맛인가요? 도서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구립 도서관이에요. 지연은 25년 전 결혼하기 전에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났어요.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책장 배치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컴퓨터가 많아졌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법률 서적 코너로 갔어요.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실무 가이드. 무거운 책이었어요. 지연은 책을 펼쳤습니다. 목차를 봤어요. 제1장. 이혼의 종류와 절차. 제2장. 재산 분할. 제3장. 위자료. 제4장.
양육권과 양육비, 제오장, 증거 수집과 제출. 지연의 눈이 5장에 멈췄습니다. 증거 수집.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연은 밑줄을 그으며 읽었어요. 아니,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필요한 증거. 언어폭력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경제적 학대 통장 내역, 영수증, 가계부. 정서적 학대 일기, 상담 기록, 진단서. 자신이 하고 있는 기록이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다른 책들도 찾았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이혼 후 경제적 자립, 한부모 가정 양육 가이드. 책들을 쌓아놓고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 1시 지연은 책에서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정보로, 지식으로, 용기로요. 메모지를 정리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5장이에요. 해야 할 일. 통장 내역 정리 호성의 요구 금액 기록. 녹음 준비 휴대폰 녹음 기능 활용. 상담 기록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병원 진단서 우울증, 공황장애. 재산 목록집, 차, 예금, 부모 유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지연은 책을 반납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오후 1시 30분. 편의점 출근까지 1시간 반 남았어요. 충분해. 지연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구청 건물 3층. 가정폭력 상담센터 문패가 보였어요. 지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내가 여기 올 정도로 심각한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떠올렸어요. 준호의 얼굴을. 그리고 공책에 적힌 숫자들을. 32건의 언어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요. 지연은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예약을. 괜찮아요. 지금 시간 있어요. 앉으세요. 여성은 지연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소파, 테이블, 따뜻한 조명이요. 저는 김민정 상담사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 오시느라 힘드셨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지연 씨. 민정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상담센터를 찾지 않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더듬거렸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술술 나왔어요. 마치 막혔던 물길이 터지듯이요. 호성의 욕설들, 경제적 착취, 무시와 조롱, 가정 내 방치. 민정 상담사는 중간중간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지연 씨, 이건 명백한 가정 내 학대예요. 민정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신체 폭력이 없어도 언어 폭력,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모두 폭력입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그걸 25년 동안 견뎌왔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부족한 건 가해자예요. 남편분이요. 가해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연은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호성이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고. 지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경제적으로도 혼자 사는 것도 당연히 무서우시죠. 25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하지만 지연 씨,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정 상담사는 팸플릿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법률 구조 서비스 안내문이에요.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고요. 지연은 팸플릿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지연 씨,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룹 상담. 다른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해요. 오실 수 있으세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요. 여기 매주 오시는 분이 10명 정도 돼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봬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지연은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지연은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룹 상담실은 조금 더 큰 방이었어요. 원형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고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에요.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작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반가워요. 이어 상담사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지연 씨예요. 소개해 주실래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5년 결혼 생활을 했고 언어 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받았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 오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지는 15년 결혼 생활 중 신체 폭력을 받았어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영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외도를 겪었어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은주는 20대, 결혼 3년 차예요. 시댁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최근 별거를 시작했어요. 모두 다른 상황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모두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하지만 해보니까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지옥보다는 나아요. 여성들이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고 위로했어요. 상담이 끝날 때쯤 민정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률 구조 변호사님이 오세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준비해 오세요. 지연은 메모했습니다. 법률 상담. 준비해야 할 질문들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립 계획.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1. 경제활동 재개. 2. 법률 상담. 3. 주거 계획. 4. 심리적 준비. 5. 준호와의 대화.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단계들로요. 12월 12일 목요일. 법률 구조 변호사가 왔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예요. 지연은 준비한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남편분이 동의하면 가장 빠르고 간단해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하고요. 재판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년에서 2년. 증거에 따라 달라요. 증거요? 지연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록한 것들이에요. 이진의 변호사는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런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신빙성이 높아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더 보완하면 좋은 게 있어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병원 진단서. 진단서요?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 받으셨다고 했죠? 그것도 증거가 돼요. 남편의 학대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증거로요. 지연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관련해서요. 이진의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 나눠요. 하지만 지연 씨 경우는 특별해요. 부모님 유산으로 집을 샀고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기여도를 입증하면 돼요. 통장 내역, 영수증, 지연 씨가 쓴 가계부 같은 거요. 희망이 보였어요. 한 가지 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지연 씨 경우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돼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지연은 이진희 변호사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공책을 펼쳤어요. 새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상담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변호사와 상담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용기가 생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이제 나는 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살아갈 사람이다. 지연은 공책을 덮고 미소 지었어요. 작은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3개의 파일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박스 1 기록 노트와 문서들. 박스 2 통장 내역과 영수증들. 박스 3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들. 3개월치 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니, 25년 인생의 증거였어요. 지연은 각 박스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스 1 기록의 힘. 매일매일 기록한 공책 3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 12개도 있었어요. 지연은 11월 말부터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호성이 욕설을 할 때, 고성을 지를 때, 협박할 때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녹음했어요. 가장 중요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를 해? 당신 제가 부탁했잖아요. 부탁? 너 같은 쓰레기가 부탁을 해?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박스 2 숫자가 말하는 진실. 통장 내역 프린트예요. 25년치는 아니지만 최근 5년치를 준비했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있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호성 단독 명의. 하지만 구입 자금 출처를 정리한 표. 마이너스 전세금 2억 원 지연 부모 지원. 마이너스 추가 자금 1억 5천만 원 지연 아버지 유산. 마이너스 대출 5천만 원 호성 명의이지만 지연이 생활비로 상환. 실질적으로 집은 지연의 것이었어요. 호성은 명의만 빌려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는 담당 의사 소견서 등 병원 기록을 정리해놨어요. 환자는 장기간 가정 내 언어 폭력 및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지속적인 치료와 환경 개선이 필요함. 상담 기록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가정폭력 상담센터 상담 기록 8회. 마이너스 민정 상담사 의견서 명백한 가정 내 언어폭력 및 경제적 학대 사례. 마이너스 그룹 상담 참여 확인서. 이진의 변호사 자문 의견서. 의뢰인 박지연 씨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제3호에 해당함. 재산의 60% 이상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예상됨. 지연은 박스들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숫자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증명했어요.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무장한 생존자였습니다. 저녁 7시. 호성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다녀왔어. 오셨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요. 저녁 준비했어요. 먹을래요? 호성은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 차려놓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쳐다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이제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여보. 지연이 불렀어요. 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호성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계속 밥을 먹었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수저가 멈췄습니다. 호성은 천천히 지연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이혼하고 싶다고요? 너 지금 장난해? 아니요. 진심이에요. 호성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너 미쳤어? 아니요. 오히려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렸다고. 너 같은 게 뭐가 정신을 차려? 예전 같았으면 위축됐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호성 씨, 저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걸 준비했어요. 준비? 뭘?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파일 박스를 들고 왔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요. 지연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저한테 한 언어 폭력 기록이에요. 3개월 동안 97건. 날짜별로, 시간별로 당신이 한 말들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호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호성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욕설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꺼. 호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재생했어요. 너 같은 쓰레기가. 끄라니까. 호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침착했어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목소리예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 행세하지만 집에서는 이런 사람이죠. 그건. 호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당황하는 호성이요. 지연은 다음 박스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건 통장 내역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이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숫자로 보여줘요. 표를 호성 앞에 놓았습니다. 집 구입 자금 3억 5천만 원. 전부 제 돈이에요. 제 부모님 유산이고요. 당신은 명의만 빌려준 거죠. 그게 25년 동안 생활비와 준호 교육비. 제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당신은 월 50만 원. 저는 월 120만 원 전액. 내가 더 많이 벌잖아. 벌기만 하면 뭐해요? 가족한테 안 쓰는데. 당신 돈은 전부 당신 차, 캠핑카, 골프, 술값으로 나갔잖아요. 호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은 3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진단서를 꺼냈어요.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주요 우울장애, 공황장애. 의사 선생님이 쓴 소견서에는 장기간 가정 내 언어 폭력 및 정서적 학대라고 나와 있어요. 진단서를 호성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건 변호사 자문 의견서예요. 지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 이혼 사유 충분. 재산 분할 60% 이상 가능. 위자료 3천에서 5천만 원 예상.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예요. 호성은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 진짜 하려고? 네. 이혼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호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같은 게 감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요. 지연도 일어났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었어도 저는 살았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뭐? 25년 동안 당신한테 들은 말이 뭐예요? 너 같은 게 등신 쓰레기. 저는 사람이에요. 당신 말처럼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네. 그러려면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당신 곁을. 호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25년 만에. 지연은 서류들을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하듯이요. 협의 이혼 하실래요? 아니면 재판 이혼 하실래요? 뭐? 협의 이혼이 빨라요. 서로 합의하면 한 달이면 끝나요. 하지만 재판 이혼은 1년에서 2년 걸려요. 선택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해? 명령이 아니라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지연은 호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협의 이혼하시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재산도 합리적으로 나누고요. 하지만 재판 이혼하시면 모든 게 공개돼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들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요. 당신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당신 SNS 친구들도요. 겉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인 척하지만 집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호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판. 그것이 호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 사람들의 시선이요.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지연은 박스들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호성은 식탁에 남겨진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숫자들, 날짜들, 증거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했어요. 완벽하게요. 호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예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두려움. 그리고 권력이 무너지는 느낌을요. 25년 동안 자신이 지배했던 집. 25년 동안 무시했던 아내. 그 아내가 이제 무장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호성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요. 방 안에서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요. 해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호성에게 맞섰어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공은 호성에게 넘어갔어요. 지연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나는 호성에게 진실을 말했다.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다. 권력이 뒤집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나는 진실을 가진 자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공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희망이 타올랐어요. 자유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손에 잡혔어요. 그리고 지연은 알았습니다.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지연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새 아파트였습니다. 준호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전세 1억 8천만 원. 어머니의 유산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지연과 준호 둘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엄마, 이거 어디에 놔? 준호가 짐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방에 놔. 책상 옆에. 알았어.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밝았습니다. 이전 집은 항상 어두웠어요. 커튼을 쳤고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3개월 전 2024년 12월 22일. 호성은 이틀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이혼 요구를 한 후 침묵했어요. 그날 저녁 호성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공책에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고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협의 이혼. 하자. 정말요? 응.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집은 반반 나누자. 그리고 위자료는 2천만 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뭐? 집은 제 기여도가 더 높아요. 70% 제가 가져가야 해요. 위자료는 3천만 원. 그건 너무.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재판 가면 더 받을 수 있대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면 제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호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어. 그리고 준호 양육권은 제가 가져요. 양육비는 월 80만 원. 80만 원? 준호 학원비예요. 당신이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낸 돈이죠. 호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다 들어줄게.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2025년 1월 10일. 협의 이혼 조정 완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재산분할집 매각 후 지연 70%, 호성 30%. 마이너스 위자료 3천만 원. 마이너스 양육권 지연. 마이너스 양육비 월 80만 원.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25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혼 확인서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해 2월. 집을 4억에 매각했습니다. 지연의 목 2억 8천만 원. 호성의 목 1억 2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합쳐 지연은 총 3억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어머니 유산 2억과 합치면 5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지연은 새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1억 8천. 남은 돈 3억 2천만 원은 예금했어요. 이자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준호 대학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어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이에요. 지연의 경험이 자격이 되었어요. 지연 씨처럼 직접 겪은 분들이 최고의 상담사가 돼요. 민정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지연은 공부했습니다. 상담 이론, 법률 지식, 심리학이요.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3월부터 정식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편의점 알바보다 2배 많았어요. 한편 호성은 회사에 이혼 소식이 퍼지자 처음에는 호성이 피해자인 척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겠대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동료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지연의 친구 수진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5년 동안 언어폭력을 참아온 친구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남편 행세하지만 집에서는 가해자인 사람들 조심하세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호성의 지인들은 눈치챘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 과장 이혼했대. 왜? 부인이 못 참았대. 집에서 폭력적이었다나? 진짜? 김 과장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범 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혼남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성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회식에 불러도 사양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골프 모임도 나가지 않았어요. 뒷담화가 무서웠습니다. 호성은 캠핑카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를 즐겼어요. 이제는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것을요. 그해 3월 호성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60만 원.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완전히요. 지연은 새집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정리 다 끝났어. 그래? 수고했어. 준호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지는 거지? 지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밝아진 얼굴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했어요.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준호. 엄마도 행복해? 응. 엄마도 행복해. 오랜만에. 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단순하지만 확실한요. 그날 저녁 지연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쓰기 위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갇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벽은 언어 폭력이었고 창살은 경제적 의존이었고 자물쇠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둔 건 그 사람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내 안의 두려움. 혼자는 못 살아, 나는 부족해, 세상은 무서워. 그 두려움이 나를 가뒀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세상은 무섭지 않다. 3개월 동안 나는 준비했다. 기록했고 배웠고 용기를 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나에게 돌아간다. 이제 시작이다. 꿈꿨던 작가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상담사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니까. 준호도 웃고 있다. 아이도 자유를 느낀다. 우리는 이제 행복할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25년의 어둠이 끝났다. 진정한 봄이 왔다. 나의 봄이. 지연은 공책을 덮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새 공책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쓸 공책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호성이 생각났어요. 그도 행복할까요? 아니, 아마 불행할 거예요. 혼자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을 학대한 결과였어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지연은 호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호성은 이제 지연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흔적.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지연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내일, 다음 주, 내년이요. 준호와 함께할 시간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이요. 준호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라면 먹을래? 그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엄마. 응? 나 이 집 좋아. 그래? 응. 밝아. 그리고 아빠 없어서 좋아.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진작. 아니야, 엄마. 준호가 엄마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나한테는 항상 좋은 엄마였어.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 울지 마.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잖아. 준호가 웃었어요. 18살. 이제 거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행복한 일만 남았어. 밤 10시. 준호는 잠들었어요. 지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예전에는 고요가 무서웠어요. 고요 속에서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요가 편안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요. 지연은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25년의 폭풍을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괜찮다. 항구를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자유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다. 조용하지만 강한 햇빛이 새집 창가로 스며들 내일 아침을 상상하며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 다시 나의 삶. 박지연의 삶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